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5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만의 뇌피셜 예고편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4화까지의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영은 언니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의 현실과 마주하고 구도원과의 작은 실수로 인해 더 큰 수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김사비 이 친구 질투심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어질 5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그 논문 진짜 쓰고 싶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사비의 마음속에 번지는 감정의 불씨는 생각보다 거셌다. 그는 늘 웃는 얼굴 뒤에 치열함을 숨기며 살아왔다. 자기가 좋아하는 서정민 교수, 존경하는 동시에 인정받고 싶었던 존재. 그런 서정민이 논문을, 그것도 의미 있는 연구를 제안한 순간 사비는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영, 그녀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이영은 능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수술실에서의 실수는 분명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건 어쩐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사비는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질투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그는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조용함은 그의 질투를 식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면의 불안은 점점 강렬해졌고 자신이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은 그를 집어삼켰다. 스터디 시간. 이영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사비는 미소 지으며 파일을 넘겼지만 실은 일부러 핵심 자료를 빠뜨려 넣었다. 죄책감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방해가 이영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 반응을 보고 싶었다. 이영은 모른 채 열심히 필기했고 사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요즘 너무 잘 나가더라, 이영.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사비는 속으로 움찔했다. 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 말조차 사비에겐 찔렸다. 운이 좋았다니. 정말 그게 다일까? 사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정민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저 그 논문 혹시 보조라도 가능할까요? 서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영한테 맡겼으니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대신 다른 수술 케이스 준비해두면 좋겠어. 사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숙소로 향하던 길,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나는 항상 두 번째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사비는 생각했다. 자신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영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영과 손을 잡아야만 진짜 동료가 될 수 있을까? 그의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었다. 며칠 후 병원 구내식당. 전공의들은 식판을 들고 335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구도원이 옆자리에서 사비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논문 때문에 그래요? 이영한테 간 거? 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사비는 아무 대답 없이 젓가락으로 밥알만 툭툭 건드렸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을까? 도원은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사비는 이영이 수술 전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이영은 놀란 듯 사비를 쳐다봤다. 괜찮아. 고마워. 진심이야.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돌아서는 사비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동료로서 돕고 싶은 마음, 경쟁자로서 앞서고 싶은 욕심, 그리고 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애정. 그는 아직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점점 감정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폭발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이영은 자신이 서정민 교수의 논문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교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저요? 저한테 왜요? 서정민 교수는 늘 그렇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칼같이 잘 다듬어진 말투로 말했다. 수술 케이스 보고서가 꽤 괜찮았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복개 봉합 잘했잖아. 그 정도면 시작해볼 만하지. 이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다. 병원 로비에서 형부와 마주쳤던 날 구도원에게 선을 주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로 마음이 뒤숭숭했고 그런 상태에서 수술실에서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 실수의 여파로 도원이 손을 다쳤고 우연히 복개 봉합이라는 중요한 수술을 맡게 되었다. 그 일이 이렇게 기회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누군가에겐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영은 모르지 않았다. 특히 김사비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아니, 이미 느껴지는 눈빛과 무심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회의실. 논문 관련 첫 미팅이 있었다. 서정민 교수는 빠르게 핵심 내용을 정리했고 이영에게 눈을 돌렸다. 케이스는 너가 정해. 책임도 너한테 있어. 뭐든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 말에 이영은 입술을 깨물며 노트북을 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동료들의 시선이 낯설었다. 기대, 의심, 질투. 그 모든 감정이 회의실 안 공기처럼 섞여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서자 김사비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축하해. 논문 맡았다며. 고마워. 잘해봐. 나도 궁금하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말은 축하라기보다 도전처럼 들렸다. 이영은 그 뒤로 김사비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사비가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 감정이 자신에게도 전염되고 있었다. 죄책감, 불편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계심. 밤이 깊어가고 이영은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켜고 논문 주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료 데이터를 정리하던 도중 문득 창밖을 보니 기은미가 창가 쪽 복도에서 야간 당직을 돌고 있었다. 이영은 그녀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릴까? 아니면 단지 실수로 얻어진 기회에 불과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정민 교수는 이영을 부르더니 새로 도착한 환자 케이스를 건넸다. 이 환자, 임신 28주의 내막염 증세. 내가 맡아봐. 보고서 쓰기 좋을 거야. 이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환자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었다. 감염으로 인해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교수님이 직접 보셔야 할 케이스 아닌가요? 내가 맡아도 돼. 너한테 맡긴다 그랬잖아. 이영은 서류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침대에는 초췌한 얼굴의 산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영을 바라보며 약하게 웃었다. 간호사분이 아니셨네요. 전공에 맞으시죠? 네. 산모분 담당하게 된 이영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영은 산모의 병력과 상태를 정리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수술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그 밤 기숙사 복도에서 구도원과 마주쳤다. 도원은 조용히 말했다. 형한테 말했어요. 선자리 안 한다고. 이영은 놀란 듯 도원을 바라봤다. 왜? 그냥 요즘 내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말은 놀랍도록 따뜻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을 찔렀다. 도원이 그녀를 위해 뭔가를 포기했다는 사실. 이영은 문득 자신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엔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자신이 있다는 사실. 그날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영은 서정민 교수의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침착하게 손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구도원의 손가락에 생긴 자상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실수였다. 메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이영은 얼어붙었다. 며칠 후 복개 봉합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다. 당초엔 구도원이 맡기로 했지만 손의 부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고 이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 수술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영은 침착하게 수술을 끝마쳤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수술 감각 나쁘지 않아. 서정민 교수의 칭찬이 날아왔다. 순간 수술복 속 이영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누군가의 인정. 그것은 의사로서 처음 느낀 존재감이었다. 하지만 구도원은 말이 없었다. 이전 같았으면 저녁 식사나 커피 한 잔을 하며 수술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그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구도원 선배,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 그냥 밥이라도. 오늘은 좀 바빠. 그는 피곤한 미소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그날 밤 이영은 기숙사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돌아보면 늘 그녀 곁엔 구도원이 있었다. 그 무뚝뚝한 성격에도 따뜻함이 스며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다음 날 소아과 응급콜이 들어왔다. 고열로 경련을 일으킨 20개월 영아. 이영은 복도 끝에서 구도원과 마주쳤다. 같이 가요. 아니, 사비랑 같이 하자. 짧은 대답. 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섰지만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 사비와 함께한 그날의 체열은 쉽지 않았다. 작은 팔에 바늘을 찌르며 이영은 구도원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일은 감정으로 하면 위험해.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이 일은 오래 못해.
괜찮아. 사비는 조용히 뒤에서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영에게 스터디 파일을 공유했다. 이건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이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의 골이 조금은 메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구도원과의 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며칠 뒤 이영은 구도원의 데스크에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나 남겼다. 선배, 손 괜찮아요? 아무 대답은 없었지만 다음날 그의 자리 위엔 붕대가 벗겨진 손,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다 나았어. 다시 메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문장을 바라보며 이영은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선배와 웃을 수 있을까? 병원이라는 공간은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스쳐가는 곳이다. 그 속에서 이영과 구도원의 감정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비오는 밤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의 신음과 가족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습한 공기 속에서 차다에는 마스크 너머로 답답한 숨을 내쉬며 전자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응급 분류 트라이지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이마에 땀을 훔쳤다. 한편 조금 전 구급차로 실려온 흉통 환자에 대해 엄제일은 중등도 환자로 분류한 트리아지 간호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려 했다. 제일 선생님, 이 환자 심전도 봤어요? ST 상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의심해야죠. 고위험군이에요. 차다혜의 말에 제일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정도는 응급도 B로 분류해도 무방해요. 응급실이 이 난리인데 모든 사람을 어로 넣으면 뒤집어져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차다혜는 원칙주의자였다. 사소한 것에도 정확하고 철저했다. 반면 엄제일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하려는 쪽이었다. 실전에서 그는 늘 현장감을 중시했지만 그게 차다혜에겐 무책임으로 보였다. 잠시 뒤 같은 환자가 상태 악화로 CPR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장이 멈춘 환자, 놀란 가족의 울음. 차다혜는 재빨리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제일은 약제를 준비하며 함께 뛰어들었다. 둘은 무언의 호흡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몇 분 후 환자의 심박이 돌아왔다. 팀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차다혜는 멈추지 않았다. 이 환자 처음부터 어로 분류됐어야 했어요. 5분만 늦었으면. 제일은 말을 아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다혜를 다시 보게 됐다. 강단 있고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내는 태도. 그건 종종 껄끄러웠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다. 그날 저녁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응급실에는 고요한 휴식이 찾아왔다. 차다혜는 분류지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엄제일은 음료수를 2개 들고 다가왔다. 이거 설탕 든 거. 하루 종일 당 떨어졌잖아요. 차다혜는 살짝 고개를 돌려 웃었다. 의외네요. 선배가 설탕 들어간 걸 먹을 줄은. 오늘은 좀 달게 살아도 될 것 같아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음료를 마셨다. 긴박했던 하루 서로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응급실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차다혜는 제일의 유연함에서 배움을 찾기 시작했고 제일은 다혜의 원칙주의에서 놓쳤던 의사의 초심을 되짚었다. 병원이라는 전장 속 조금씩 만들어지는 신뢰. 그렇게 차다혜와 엄제일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해가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답죠. 오늘의 뇌피셜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도 남겨주세요. 다음 6화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이들을 흔들지, 어떤 감정이 우리를 울릴지 저는 또 열심히 상상하고 예측해보고 써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